대한 세미나 주제는 생성형 AI로 개발자 생산성 늘리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챗 GPT하고 코파일럿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챗 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 AI가 개발한 GPT 3.5 기반의 LLM 챗봇입니다. 그리고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도움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원리는 복잡하지만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LLM과 강학습으로 나뉘는데, LLM이란 문장에서 다음에 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방대한 언어 데이터로 훈련이 되는데, 이건 당연하게도 훈련을 많이 시킬수록 언어 모델의 수행 능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LLM만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할 때도 성능이 좋게 느껴지기 위해서 강학습 훈련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챗GPT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하실 때마다 피드백을 요구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이 학습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획안을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아이디어 도출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저는 리드미 작성할 때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를 이용해서 간단한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복잡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코드는 짜지 못하지만 단순하게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파이토치를 텐서플로우로 바꾸는 정도의 코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실험에서 챗GPT는 미국 의학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남지만 로스쿨과 MBA 과정도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진행은 제가 직접 써보고 예시를 이제 소개해드릴 생각인데, 저는 챗GPT를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 리드미를 작성하는 데 썼습니다. 일단 파이토치에서 텐서보드를 사용해서 로깅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해줬는데, 보시면은 되게 잘 짜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미 작성을 해달라고 해봤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스터디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리드미를 실제로 작성해 준 것인데, 스터디 소개나 목적까지 되게 이쁘게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챗GPT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명령어를 주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로 탐색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어로 사용했을 때 훨씬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써줘.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무슨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할 건데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중점으로 지원 동기를 써줘. 이렇게 사용자 이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면은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챗GPT한테 롤을 부여하면은 훨씬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잘 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 교육 스타트업이 마케팅 팀장처럼 행동해줘. 이렇게 롤을 부여해주면 의도한 대로 답변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 부여하기에 대한 방법론도 되게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를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로스 중에서 아크페이스라는 것을 설명해도 그냥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줘서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식까지 나오고 각각 수식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인지랑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줬을 때 하나로 이렇게 성능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챗GPT의 한계점이 있는데 이 한계점은 주관적이면 안 되니까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쓰시다가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챗GPT는 답변을 만들기는 하지만 가끔 부정확하거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제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몇 개 추천해달라고 해봤는데 막상 챗GPT가 알려준 논문 링크로 들어가 보면은 아예 없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있을 법한 거를 정말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꼭 검증을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딱 보조적인 역할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환각현상을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여러 경쟁사에서도 챗GPT와 비슷한 제품을 내서 이제 계속 성능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빙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는 바드가 있고 네, 저희 나라 기업에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네이버도 이제 클로바가 있고 카카오는 아직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AWS도 X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빙하고 구글의 바드만 일단 제가 무료 버전을 써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각각 같은 질문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교수님한테 일정을 미뤄달라는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결과가 이런데 둘 다 성능이 좋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장점은 이제 챗GPT에도 없는 기능인데 이 답변을 생성한 근거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참고해가지고 이 답변을 생성했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빙성 있는 답변을 생성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챗GPT에서는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하는 API가 유료인데 여기서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차에 붙였던 이미지도 사실 바드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보시면은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료 버전인데도.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 빙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단점이 근데 있는데요. 일단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나서 좀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걸 하고 와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물어본 것에 본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서론이 엄청 길어가지고 약간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항상은 아닌데 정말 간혹가다 이제 대화형 질의응답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물어봤던 거를 가끔 까먹습니다, 이 친구.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바드인데 바드가 이제 챗GPT 성능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2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바드를 써봤을 때 이제 빙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요구한 답변이 바로 두괄식으로 나와가지고 사용하기 편리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로스 같은 거를 설명해달라 하면은 이미지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베타 버전밖에 없고요. 가끔 서버가 불안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챗GPT 빙 바드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 다 무료 버전이 있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챗GPT는 너무 유명한 거고 그래서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 세미나 목적이 코파일럿을 사용해보고 그 사용 목적이나 잘 쓰는 방법과 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란 것은 챗GPT하고 비슷한 것이고 오픈 AI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코드를 짜야 되니까 이 개발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VS 코드 위에 챗GPT를 올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월에 $10입니다. VS 코드에 붙여 있어서 실시간으로 코드 작성을 도와주는 툴이고 현재 사용자가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이제 리트코드라는 코딩 테스트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난이도별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개수를 맞췄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면 되게 성능이 좋게 보입니다. 근데 아마 리트코드가 논리적인 코드를 짠다기보다는 그 알고리즘 구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성능이 좋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코파일럿을 가입하고 써봤는데 바로 돈을 내라고 하진 않고 프리 트라이얼 조건으로 가입하면 한 달은 무료고 한 달 뒤에 $10씩 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일단 하고 두 번째로 VS 코드에 코파일럿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되고 이렇게 2단계만 거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짜다가 컨트롤 I를 누르면 코파일럿이 이제 챗GPT랑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요구하는 것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버그 찾기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짠 코드를 이렇게 버그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파일럿이 판단하에 잘 찾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이제 코파일럿 홈페이지에 있는 사용 예시고 저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저도 제가 짠 코드를 이렇게 디버그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름 괜찮게 디버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코드 설명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코드를 다 짜놓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컨트롤 I 누르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익스플레인을 붙인 다음에 뭐 이 수식을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챗GPT한테 명령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익스플레인을 안 붙이고 그냥 뭐 수식 설명해줘 이렇게 해도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제 코드에서 이제 저는 이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파라미터들을 다 설명해달라고 해보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세세한 자세한 정보는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코드 짜는 걸 도와줄 수 있는데요. 이 이름에 맞게 정말 개발자들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코드는 잘 짜지 못하지만 저는 트레이닝 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코드를 짜달라고 했을 때 정말 잘 짜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는 정말 잘 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셋을 한번 썼고 8대2로 스플릿 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 저장해주는 코드를 짜줘. 이렇게 아무렇게나 명령어를 줘도 되게 잘 코드를 짜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일단은 챗GPT이기 때문에 채팅 기능도 있는데요. 이렇게 슬래시하고 챗을 하면 챗GPT처럼 옆에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비동기와 동기로 실행했을 때 어떻게 아웃풋이 다른지 채팅 기능을 써가지고 한번 답변을 얻어봤었습니다. 근데 막 아무래도 이 일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해주는데요. 저는 테스트 코드 작성할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분의 사용 예시를 가져왔는데 유닛 테스트 할 때 테스트 코드도 잘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코파일럿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조금 더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파일럿 닥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 공식 문서를 찾아보고 이제 문법을 익힐 때가 많은데 이게 일일이 찾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와주는 게 코파일럿 닥스인데 예를 들어서 리액트 문법에 대해서 뭔가 찾아볼 게 있으면 코파일럿 닥스에 들어간 다음에 리액트를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알아서 잘 찾아서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워낙 버전에 따라서 이중성이 심하기도 하고 문법이 가끔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파일럿 CL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어를 주어야 될지 찾아주는 것인데 리눅스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설명을 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리눅스 명령어를 짜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어를 주어야 될지 자동적으로 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제일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기능인데 코파일럿 P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저희가 평소처럼 PR을 이렇게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는 텐서플로우에서 파이토치로 변환하고 싶다는 PR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한테 이 PR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코드를 짜서 머지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되게 편리하고 신기한 기능 같은데 또 바로 머지까지 해주다 보니까 유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코파일럿이 되게 엉뚱한 답변을 줄 수도 있는데 얘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로 주석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달아주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그냥 쫙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함수 단위로 작성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챗GPT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 의도대로 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코파일럿의 대체품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이제 코파일럿의 세미나를 듣고 왔었는데 거기서 허락을 받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제가 혼자 써보고 너무 주관적인 평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주변에 AI 하시는 분들에게 코파일럿에 대해서 평을 부탁드려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에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것은 엄청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픈 AI에서는 사용자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그 LLM 돌리는 서버 비용도 충당을 못해가지고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근데 어떤 분은 굳이 $10를 내면서 왜 쓰는지 모르겠다. 코파일럿 대체품들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떤 분은 이제 대기업이어서 보안 때문에 코파일럿이 막혀 있는데 다른 회사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되게 좋은 평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코파일럿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AI 직무라서 그런데 다른 직무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코파일럿이라는 툴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 외에 다른 툴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자 인력 대체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성의 문제로 여전히 막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그런 것에 민감하거나 큰 기업에서는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에서는 챗GPT를 써서 데이터를 유출한 임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 툴을 잘 활용하는 개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